부산에서 모빌리티 쇼죠. 네, 어제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부산 모빌리티 쇼에 저도 직접 이제 가서 우리 금양의 관계자분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도 갖고, 또 많은 부분들을 또 듣고 보고 느꼈는데, 제가 보고 듣고 느낀 거랑 지금 현재 이 금양에 대해서 안 좋게 바라보는 시각들,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과 너무 많이 상반되고 달라요. 예. 지금 제가 이제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해서 이제 사무실에서 엔비디아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보다가 금양의 이 종목 토론 게시판을 쓱 한번 봤는데 정말 쪽팔립니다. 예, 쪽팔려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보시면 정말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야, 이거 진짜 너무 궁금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예? 연초부터 지금까지 금양에 대해서 뭐 안 좋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닌데 정체가 상당히 여러분들 궁금합니다. 도대체 돈을 받고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굳이 투자자를 위해서 하는 건지. 예? 본인이 불안하고 하면 투자를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정말 이렇게 이 주주분들에게 오히려 또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수고한다고 이제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수고한다고. 자, 오늘 OTC 마켓 상장 후에 어떻게 이제 주가가 흐를까? 그리고 이제 몽골 관련해서 광산 관련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오늘도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 도움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희 윤철중 TV 무료 커뮤니티는 영상 고정 댓글에 보시면 입장 가능하시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위에 이 입장 주소를 신청을 해주시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걸쳐서 입장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이 금양 부사장님과 미팅을 좀 진행을 하면서 부사장님께서 이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이광용 부사장님께서 몽골에 직접 가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주 추울 때였어요, 여러분들. 마이너스 40도 이상, 실제로. 근데 그곳에 혹한보다도 더 차가운 것을 이광용 부사장님께서 마주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에 이 몽골 광산 인부들의 비협조적인 그런 태도예요. 금양의 관계자분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사장님께서는 거기까지 갔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앞길을 막는 또 하나의 벽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뭐 일일비 하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 또한 넘기 위해서 부사장님께서 이제 대화를 또 진행을 했고 그 추운 날 이제 밤에 또 뭐 모닥불을 폈고 뭐 어디서 대화를 했는지는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이 대화가 단순한 그런 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여기 방송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서로 다른 그 언어랑 문화 속에서도 사람 대 사람은 그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뭐냐면 진심과 열정은 그 전 세계적으로 눈빛과 이런 분위기에서 느낄 수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거를 공감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인부들의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것 같아요. 부사장님께서 이들에게 금양의 비전과 목표를 전했고, 또 함께 나아가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서 상부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거한 게, 다음 날 아침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로 잊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 하면, 뭐 촬영하고 뭐하고 뭐 어제까지 이제 약간 이제 비협조적이었던 그런 인부들이 트럭, 그 엄청 큰 트럭 있죠. 예, 광물 트럭부터 뭐 트레인, 뭐 이 광산에 쓰이는 그런 것들 수십 대를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정렬을 해놓고 활기차게 아주 그냥 일할 준비를 하고 딱 파이팅하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금양의 어떤 한 류회장뿐만 아니라 한 분 한 분 그 열정과 진심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기적과도 같은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공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차가운 몽골의 대지 위에서 사람과 사람의 사이에 그 국경이 없이 뜨거운 열정의 꽃을 피웠다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어요. 진심 어린 그런 대화, 의지, 이런 것들이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결론적으로는 협력과 신뢰의 바탕으로 한 새로운 그런 또 시너지를 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마 부사장님도 느끼셨을 거예요. 금양에 있어서 그때도 또 큰 전환점이다. 단순한 광산 개발은 어떻게 해서든 돌아가겠죠.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 분위기가 있잖아요. 신뢰, 협력이 만들어낸 그런 또 성과가 또 더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양이라는 그런 이름 아래 몽골과 또 목라에서 이렇게 여러 인부들과 함께 더 큰 목표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40도의 그 냉기마저도 꺾을 수 없는 그런 열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예전에 한번 대략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예. 차가운 바람이 이렇게 또 매섭게 몰아쳐도 그날 몽골의 대지는 얼어붙었지만 또 이 금양에 대한 그 열정은 뜨겁게 타올랐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올해 부사장님께서 뭐 몽골을 다시 방문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따라가면 되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네, 그런 기회가 또 있어서 우리 가족분들의 또 좋은 정보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또 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네, 얘기가 좀 초반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달 그 OTC 마켓 레벨원 상장을 앞두고 있죠. 예, 이거는 뭐 여러분들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투자자들의 사이에서 관심을 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컨더리 배터리 풀밸류 체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알 거예요, 외국인들도. 그래서 주가의 향방에 대한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 상장 시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100%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국내와 해외 과거 사례, OTC 마켓 일반적인 그 사례와 움직임의 패턴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을 굳이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그냥 커뮤니티에서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오늘 어차피 가족분 다 같이 보면은 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상장 초기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급등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많은 경우 이제 상장 초기에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대략적으로 보였고, 이거는 새로운 주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감 때문이에요. 특히 OTC 마켓과 같은 경우에는 초기 거래량이 되게 높아집니다. 네. 단기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요. 그리고 문제는
초기 급등 이후인데 주가가 일정 기간 동안 조정을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거는 뭐 초기에 과열됐으니까 그렇게 매수세가 진정이 되고 이제 일부 초기 투자자들이 이익 실현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가니까. 예. 그리고 단기 조정이 또 끝난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새로운 이제 추세를 또 형성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 시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의 실적, 그리고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예? 분위기.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경제적인 변수 등이 있는데, 이 타이밍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죠. 그 정주식 전무님께서도 참 금양의 타이밍이 이 맞춰서 흘러주는 것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뭐 이슈 앞으로 나올 것들이 되게 많아요. 7월, 그 다음에 이제 곧 SM랩 상장 승인 여부, 그 다음에 또 10월에 기장공장에서 설명회, 그 다음에 텅스텐 그 가시적 성과 매출 발생, 여러 가지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 2170 관련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아마 새로운 그런 어떤 그 단계를 다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OTC 마켓 상장과 더불어서. 최근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비교를 해본 게 뭐 스타트업 이제 여러 군데부터 시작해서 기술 스타트업 상장 전부터 주목을 받았던 경우도 많고, 뭐 회사 혁신적인 기술 성장 잠재력에 큰 기대를 걸고 외국인들이 또 투자를 진행하고 상장 첫날 주가가 50% 이상 급등한 또 사례들도 있습니다. 근데 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동안 주가가 한 20% 다시 빠꾸를 했어요. 네,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50% 오르고 20% 정도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뭐 초기 이익 실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기업이 한 달 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세를 탔어요. 네, 상장 초기의 가격을 다시 회복을 하고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이거 자세하게 제가 커뮤니티에서 어떤 기업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의 실적 발표 뭐 긍정적인 시장 반응 때문이었는데, 금양도 여러분들 지금 이런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테크 기업도 상장 전에 임상시험 성공 소식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원래 바이오테크가 그렇죠. 예, 상장 첫날 또 타이밍이 맞물려서 주가가 한 70% 급등한 그런 그 기업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바이오테크 기업의 특성상 성공적인 임상 실험 결과는 큰 호재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70% 급등을 하고 다음 주에 이제 그 다음 주에 주가가 30% 정도 하락을 해서 단기간에 그것도 급격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고, 이후에 두 달, 단기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후에 두 달 동안은 점진적으로 상승세를 보였는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실적이 뭐가 플러스가 됐냐면 추가 임상 시험 성공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파트너십 3개월까지 같이 더블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상승하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상황, 지금 타이밍을 봤을 때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금양도 이와 유사한 패턴을 따를 가능성이 높지는 않을까. 상장 초기에 많은 관심과 기대감으로 인해 주가가 급등할 수 있고, 이후에 조정 기간을 거쳐서 안정화가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타이밍이다. 실적, 그 다음에 이슈거리가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새로운 그 주가의 단계를 다질 가능성이 높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평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금양에 대해서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그런 분석을 해드렸어요. 많은 분석을 해드리면서 참 이번에 이 부산 모빌리티 쇼에 가서 관계자분들과 함께 그 미팅을 진행하고 또 시간을 보내면서 참 대단하다고 느꼈습니다. 대단하다고 느꼈고 앞으로 금양이라는 기업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여러 이제 신재생에너지 수소산업부터 시작해서 수산화 리튬 임가공 사업 여러 가지 앞으로 2, 3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 있을지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긴 호흡으로 마음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서 또 기회비용을 살려서 좋은 곳 다른 곳에도 또 투자를 잘 이어나가면서 자산 증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좋은 이런 말씀들을 남겨주시는데 정말 매일같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드려요. 앞으로도 올바른 정보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글 남겨주시는 분들은 커뮤니티에 입장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 커뮤니티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또 답글이 많이 달렸네요. 공장 가보셨나요? 한 번이라도 가보시고 말씀하세요. 안티분들 사진과 실물이 엄청 다릅니다. 저는 봤죠. 예, 저는 제대로 봤습니다. 이 기업의 투자자로서 대단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고 느낀 걸 말씀드립니다. 제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기업을 욕보이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진심이 담긴 말씀 감사드린다고 남겼습니다. 이분이 글을 남겼는데 물음표 모양의 이렇게 해서 공장에만 앞으로 1조 원 이상 투입하여야 되는데 자본 조달 계획 불투명. 이미 대주주 주식으로 메꾼 사례. 대주주 주식으로 당연히 메꿀 수가 있죠.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자, EV 제작사에서는 최소 수년간. 수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수년이면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보통 2년, 길게는 3년, 1년에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실증 전에는 차에 탑재하지 않는 업무 프로세서 심지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EV 쪽은 이거 화성 관련은 머스크도 4680 수율을 제대로 못 잡고 있어. 테슬라는 테슬라고 금양은 금양입니다. 테슬라는 전기차로는 성공하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만 배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입증한 게 4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공장 건설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다. 답변 좀 해줘봐요, 다들. 또 남겼네요. 제가 귀한 시간에 왜 안티지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오래전 투자해서 상당한 수익을 보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신규 투자자에 해당합니다. 신규 투자자 분이신데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벌써 그래서 엄청나게 느껴지시는데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금양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적극 반대합니다. 그동안 꽤 지금 심지어 커뮤니티에 뭐 8,000원대 투자하신 분들도 최근에 또 저랑 이제 얘기 나눈 또 2만 원 선에 투자하신 분들도 지금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 뭐 몇천 주씩 갖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방송에서 공개한 적도 있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커뮤니티에 이거 신규 투자자분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조급한 게 그래서 벌써 느끼십니까? 한번 봅시다. EV 제조사는 배터리사가 제시하는 스펙만 보고 바로 자신들의 차에 쓰지 않는다. 일단은 이 글에 잘못된 게 되게 많아요. 이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 같지는 않아요. 근데 종사하시는 분처럼 되게 당당하게 쓰셨네요. 적어도 수년간 지켜보고 자료를 확보한 뒤 사용하는 것이 기본 프로세스이다. 그럼 금양은 엄청난 자금을 들여서 생산시설을 만들었는데 언제쯤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가?
자, 두 번째, 광산을 제외하고라도 기장 공장에 앞으로 들어갈 돈이 1조가 넘는다. 자금 계획이 다 있다라는 말로 넘어가기엔 자금 계획이 다 있다라는 말로만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공시부터 시작해서 차곡차곡 나오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최근 공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게 아니라 2차전지 매출 상태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산업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아요.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지만 한번 그 장벽을 넘어선다면 매출 발생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 한번 시작된 2차전지 매출은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수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아직 공장이 없는데 혹시 파일럿 라인이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첫 번째, EV 그 제조사들은 새로운 배터리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수년간의 실증, 수년이 뭐 몇 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실증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은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규모 수주 시점을 되게 중요하죠. 대규모 수주 시점이 온다면 지금 주가는 여러분들 여기서 저거 7만원, 8만원 9만원에서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 자체가 없게 돼요. 자, 보시면 금양은요, 지금 제가 전무님 얘기하시는 것도 말씀드리고 부사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얘기를 수도 없이 해드렸지만, 초기 생산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초기 생산시설. 초기 생산시설을 통해서 실증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이거를 EV 제조사들에게 지금 커뮤니케이션 제공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혹은 제공할 계획이고, 이거를 통해서 신뢰성은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고 추후에 나아가서 대규모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합니까? 지금? 예? 지금 뭐 테슬라에 뭐 납품을 해야 되고 리비안의 납품 계약이 지금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 이제 6월부터 양산 더 빠르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년부터 이제 양산에 들어가고, 그로부터 뭐 빠르면 1년, 2년, 3년, 보통 2년, 3년 뒤에 엄청 이제 좋은 그런 소식들이 이어져 나가고, 계속적으로 매출은 여러분들이 발생시키지 말라고 해도 전략적인 파트너십과 공동개발 테스트 프로젝트 뭐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EV 제조사들이 금양의 배터리를 추후에는 신뢰를 할 것이고 향후에 대규모 수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지금 현재 대규모 수주에 대한 부분을 금양에 보여달라 그러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들 바보입니다. 바보. 네? 실증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이 되고 EV 제조사들과 협력이 강화되면 대규모 수주는 생산시설 가동 후에 2, 3년 내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리고 금양처럼 이게 속도전을 펴면 그거보다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기술력,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2차전지 산업은 앞으로 크게 성장할 산업이고, 금양에서 개발하고 있는 469 양극재 니켈 함량 97%의 이 양극재 단결적 양극재 이 469 원통형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는 금양의 자본 조달 계획. 자본 조달 계획 지금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 문제 없이 다 제대로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거에 대한 또 공지도 나왔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따가 3단계 그 찰리스 리소스 SA의 3단계 1차 자본금 납입 150만 달러 납입을 했습니다. 7월 4일 날 약속대로. 아무튼 뭐 은행 대출, 뭐 회사채 발행, 뭐 정부에서 지원하는 뭐 전략적인 투자,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예? 여러 가지 많지만 이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 방법을 검토해서 선택하고 전략적으로 지금 진행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금 조달에 문제 없어요.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투명하게 안 할래 안 할 수도 없어요. 동부건설에서 지금 뭐 조단위로 해갖고 시작되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예?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지금. 그리고 수율 그 파일럿 라인 관련해서 이제 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도 난 이해가 안 가는 게, 대규모 그 생산 전에 파일럿 라인 운영해서 초기 생산 공정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테스트하고 수율 최적화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심지어 2170의 수율은 90% 이상 잡혔고 4695 배터리의 수율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주식 전문님께서 지금 이제 수율을 논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또 얘기를 하신 인터뷰 영상을 또 보셨을 거예요. 아무튼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고, 2170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사의 요청이 엄청 빗발치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의 이분의 그 댓글 내용인 즉슨 금양의 모든 관계자들이 지금 무책임하게 그리고 거짓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거 자체가 직접 보지도 않고 소통을 해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투자를 하실 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최근에 제 아는 지인의 그 아는 형님을 처음 저도 뵀는데, 엔비디아에 투자에 저를 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엔비디아에 투자를 저보고 왜 하냐요. 그래서 엔비디아 투자 제가 $380에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보여줬어요. 액분하기 전에 $380부터 투자를 하고 있는 거를 보여줬어요. 아예 계좌를, 미니스탁 계좌를 보여줬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이미 투자 금양에 해서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보고 잘 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고, 주주분들만 잘 가고 있는 게 아니라 금양도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잘 가고 있어요. 제발 이런 글들은 불필요한 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번 지금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계속 남기고 있어요. 지금 이제 주주분이라고 본인은 얘기는 하시는데 이건 옳지 않습니다. 왜 계속 남깁니까? 이거 똑같은 얘기를 영상마다 다 있어요 지금. 아무튼 뭐 이런 그 지속적인 기술 혁신 품질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국정원에서도 주기적으로 지금 뭐 품질 관리를 품질관이 아니라 기술적인 그런 부분, 그다음에 뭐 금양 내부에서도 시스템 강화를 통해서 높은 수율을 또 잡는다고 말씀을 하고, 또 지금 명함을 또 그때 주셨는데 배터리 그 이사님, 배터리 쪽 그 이사님이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를 주면은 아는 선에서 다 알려주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에서 혹시 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저희 커뮤니티에 입장에 계신 분들 답글로 배터리 관련해서 비방이 아니라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은 제가 또 직접 전화를 해서 또 얘기를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선에서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파일럿 라인 통해서 추후에 이제 수율 문제를 해결을 하고 성공적으로 이런 모든 전략들이 수행이 되면은 향후 큰 성장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게시 글들 중에서 공장에서 생산을 안 했는데 도대체 수율을 어떻게 잡냐, 뭐 적당히 해라 사기꾼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한심한 얘기죠. 금양이 아직 대규모 생산 공장을 완전히 가동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이유는 여러분들 뭡니까? 우리 주주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인 대규모 생산 전에 파일럿 라인을 운영을 해서 초기 생산 공정을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소규모로 실제 생산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터리를 제조를 해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대규모 생산 이전에 수율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초기 테스트와 개선이에요. 그래서 금양이 생산 공정에서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이거를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과정에서 얻은 데이터가 앞으로 이장 공장 대규모 생산에 적용이 돼서 어떻게 초기부터 높은 수율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양산 시점부터
90% 이상 잡고 시작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정주식 전무님께서도. 그리고 배터리 기술 연구에도 지금 뭐 많은 인원뿐만 아니라 많은 자원들 자체를 다 투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연구 개발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생산 기술, 공정 개선 뭐 다 이루어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수율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존에 이제 이게 2170 배터리 셀 탑재된 금형의 그 배터리 저건데 2170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력들과 인재들과 수율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지금 진행을 해서 90% 이상의 수율을 달성할 수가 있었죠. 예. 그리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뭐 정주식 전무님께서도 중국에 오래 계셨고 삼성에도 계셨었지만 이런 기술과 경험을 적극적으로 금양에게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서 금양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르게 수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그리고 테스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수율을 검증하고 있다. 금양의 생산 공정이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대규모 생산 이전에 당연히 수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다. 이런 것들이 이런 활동과 모습들이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지금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검증 단계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이 시간이 지금 오늘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앞으로 대규모 생산에 돌입할 때 높은 수율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지금 이 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을 겁니다. 자, 추가로 지금 이제 이 단기 차입금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차 3단계 1차 자본금 150만 달러 납입을 7월 4일 날 완료를 했습니다. 일단 2단계 탐사 목표를 보다 6개월 빠른 2024년 5월 중순에 완료를 했고 시추 결과 분석을 통해서 공인 분석기관 ALS에 의뢰를 했으나 결과가 지연됐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단계 투자 진행 결정을 했어요. 분석 결과 지연으로 인한 대기 기간 동안 추가 비용 발생을 피하기 위해서 2단계 자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3단계 투자 결정을 했고 2단계 자체 분석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예.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어요. 매우 긍정적으로 나왔고 심지어 높은 품위의 리튬까지 그 다음에 주석, 콜탄 여러 가지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3단계 탐사를 조기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석, 콜탄, 소규모 이제 광산 개발을 위해서 150만 달러를 2024년 7월 5일 전까지 우선 납입하기로 했는데 7월 4일 날 납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보면 적극적인 탐사 그 다음에 개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초기 계획보다 빠르게 탐사를 완료를 하고 자본금 그 다음에 3단계 탐사도 조기에 진행을 해서 광산 개발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끔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2단계 탐사 결과 자체 분석 결과가 매우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그냥 긍정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매우 긍정적으로 이때 관계자랑도 제가 통화를 했는데 되게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거를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높은 품위의 리튬, 주석, 콜탄 사업의 잠재력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맞대응하듯이 분석 결과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3단계 투자를 결정한 점은 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관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 이 게시판에 공지를 했지만 저번 주에 150만 달러를 기한 내에 납입을 완료를 했고 이런 것들이 자금 조달 계획이 여러분들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활하게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꼭 2차 전지 매출, 발포제 매출을 발생시켜서 그 매출과 영업이익을 신사업에
해야지만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이 왜 있는데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 시장이. 기업은 모자라고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과 기술력,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그렇게 또 나아갈 수 있는 거고, 개인 투자자들은 기업이 성장함으로 인해서 주주 가치가 증대되고 자산이 증대될 수가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 산업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신규 매출 창출 주주 이익 극대화는 시간 문제라고 봐요, 저는. 소규모 광산 개발을 통한 신규 매출 창출은 회사의 수익을 높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씀드렸어요. 텅스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리튬 탐사 기간 단축, 광산 개발 일정을 앞당김으로 인해서 주주들에게도 주주 가치, 그 다음에 이 신뢰성을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양의 콩고광산 사업 계획은 당연히 몽골보다는 늦어집니다. 늦겠지만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긍정적인 탐사 결과랑 신속한 자본금 납입을 통해서 향후 개발, 그 다음에 수익 창출에 대한 기대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회사는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다 보이고 효율적인 자금 조달 계획을 하는 것이지 막무가내의 자금 조달 계획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느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프로젝트의 연속성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 우리 주주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성과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자원 없는 나라에서 뛰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볼 때 금양의 2차원지 사업 계획은 매우 견실하다. 향후의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지금 뭐 텅스텐을 채굴을 하지만 사실 금양은 미래를 채굴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깊은 땅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참 얘기를 하는 희망의 그런 어떤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희망의 보석을 찾아내는 금양. 단순히 광물을 캐내는 기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꿈과 가능성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지금 척박한 땅에서도, 타지에서도 빛나는 자원을 발견해내는 이 열정, 이거는 진짜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처럼 진짜 대한민국 이 2차원지 산업에 새로운 희망을 안겨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척박한 콩고 몽골의 대지에서도 진짜 직접 거기까지 이제 탐방을 가시고 지금 하시고, 회장님께서도 직접 가시는데 이렇게 이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그 열정과 진정성, 신념으로 받아서 마찬가지로 이 개발사들도 이어가고 있고, 각 시추마다 또 새롭게 피어나는 그 가능성의 꽃을 다 발견하신 것 같은데, 잘 되셨으면 좋겠고, 잘 될 거니까 뭐 잘 되셨으면 좋겠고, 안전 위에서 잘 됐으면 좋겠고, 금양은 그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봐요. 이분들의 헌신과 열정은 저뿐만 아니라 개인 투자자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투자의 이 길에 나아가는데 큰 영감을 줄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광산 개발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여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정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어요. 여정은 끝없이 펼쳐진 이 지평선처럼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함께 열어줄 겁니다. 그래서 금양이 꿈꾸는 미래가 곧 어떻게 보면 우리 주주의 미래, 그리고 금양에서 채굴하는 것은 단지 자원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많이 해주시고, 무료 커뮤니티 입장 신청, 영상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근데 지금 되게 보면은 시기가 금양 2차원지 산업 양산시기랑 뭐 세계적인 흐름 보면 타이밍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금양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캐지민이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저희는 오히려 기회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급성장을 했으면 저희들 설치하기가 많이 부족했을 건데,
브레이크를 딱 잡아주는 바람에 저희들이 이제 고객들이 다양한 고객을 이제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저도 이 얘기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기회로 생각하고 이 천운의 기회를 반드시 성공. 그렇죠. 또 하나는 미국이 중국을 딱 막아주고 있는 데다가 시장도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음향을 위해서 지금 뭔가 그러니까요. 세상이 업계가 돌아가고 있는 거니까 이런 생각들이 저는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할 거고요. 예. 그러면 더 마음이 세계- 편하네요. 그렇게 예. 말씀하시니까. 유럽이나 우리 이제 메이저 유럽이나 미국 진출 많이 하잖아요. 그거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신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단언컨대 윤철중 기업이 좋아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